인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명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물이나 물속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든 운수수단입니다. 배는 운수수단 가운데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다고 할 수 있답니다. 왜 배가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보다도 더 먼저 나왔을까요? 예, 운수수단으로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보다도 배가 훨씬 더 먼저 이용되게 된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일찍이 강기슭에서 먼저 생활을 시작하였고 강물의 흐름과 더불어 발전해 왔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배의 발명 역사 과정을 보기로 합시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배는 1만여 년 전에 원시인들이 이용한 통나무 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떠내려가는 나무를 부담고 물을 건너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나무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죽배를 이용했답니다. 동물의 가죽에 바람만 넣으면 가죽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잘 뜨는 나무나 참대, 갈대를 한데 묶거나 엮어 만든 뗏목배도 나왔고, 통나무 속을 태운 다음 속을 파내서 만든 함지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배들을 만들어 이용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노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발로 줬다가 노를 생각해냈지. 배의 첫 추진기라고 할 수 있어.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의 밀강에서 사는 사람들이 파피루스라는 풀을 엮어서 배를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배들은 강이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가벼운 짐이나 실어 날랐을 뿐 작고 든든하지 못해 잔잔한 물에서나 이용되었답니다. 노를 저 배를 모는 과정에 사람들은 바람의 힘으로도 배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돛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돛은 나무잎으로 만들었습니다. 돛을다니 바람이 쌩쌩 배를 밀고 가느라. 돛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노를 젓는 수고를 덜어주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 돛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하면서 대양으로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노를 저어 다니던 배에 돛을 달아 바람의 힘을 이용하게 된 것은 배의 발전에서 큰 우위를 가졌습니다. 천년경 자석을 이용한 지복침이 나왔습니다. 지복침은 배 또는 비행기가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기구였습니다. 지복침이 이용되면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돛배가 대형화되어 돛대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먼 바다로 나가는 항해자가 많아졌습니다. 1492년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콜룸부스가 돛대가 3개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습니다. 마갈량이쉬라는 항해가도 배를 타고 처음으로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3년이나 걸린 그 항행이 얼마나 간거했던지 280명의 선원들 가운데서 겨우 18명이 살아 돌아왔고 마갈량이쉬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1592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고북선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폭 앞선 시기인 1413년에 고북선을 만들어 님진강에서 성능 시험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병수를 만들려고 늘 거심하던 이순신 장군은 배를 묻는 기술자들과 함께 앞선 시기의 백원조 기술에 도대하여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완성하여 외적들을 물리치는 병선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배의 이름을 고북선이라고 한 것은 뱃머리는 영대가리, 몸체와 꼬리는 고부기처럼 만들어져 그 모양이 마치도 고부기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북선은 임진조국 전쟁 때 여러 해전들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여러분들, 감히 우리에게 덤부여들어? 난 외놈의 배를 수백척이나 요정냈다. 어디 혼나봐라. 아이쿠, 웅치야. 이 뾰족뾰족한 선고 때문에 기어오지도 못하겠구나. 야야, 어서 빨리 뱃머리를 돌려. 주둥이로 연기를 내뿜는 걸 보니 괴물이 틀림없어. 빨리 도망치자. 철갑을 뒤집어 쓴 무서운 거북이군. 정말 무시무시해. 저것 봐, 우리 배를 들이받아 박살이 났어. 우리 살려줘! 고북선은 우리 선조들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서 우리 민의 애국심과 창조적 재능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18세기 이르러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돛 대신 수차 추진기를 배에 설치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1707년 프랑스에서 증기의 힘으로 수차를 돌리는 기선을 책상하고 그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넣어줬는 사공이 필요 없겠소? 저 배 때문에 우린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그래, 조배를 까부시자. 돛배가 밀려날 기미가 보이자 바빠난 것은 돛배의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적으로 기선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1783년에 프랑스에서 어느 한 기선이 첫 항행에서 뱃사공들에 의해 침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6, 19세기에 이르러 배무의 재료가 나무로부터 철로, 추진 동력이 바람의 힘으로부터 기계적 힘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으로 수차를 돌리는 배, 라선 추진기를 설치한 배들도 나왔습니다. 라선 추진기의 추진 원리는 나사못의 원리와 같았습니다. 나사못을 돌리면 나사못은 회전하면서 들어가고 나무 부스레기는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라선 추진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앞에 있는 물을 잡아당겨 뒤로 밀어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비행기와 비슷하구나. 나한테 달린 프로펠러는 앞에서 공기를 끌어당기지만 라선 추진기는 물을 뒤로 밀어내지.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배는 계속 발전하였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1897년 아일랜드에서 증기타빙 기관을 단 배가 발명되었으며 1905년 이탈리아에서 배 밑에 날개를 단 물속 날개배가 발명되었습니다. 물속 날개배는 비행정과 배의 중간 것으로서 다른 배들보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속도를 낼수록 배가 뜸으로 물의 저항이 적어지지. 그래서 적은 연료로도 빨리 달리겠구나. 1912년 단마르크에서 디젤관을 단 배가 발명되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배들은 주로 중유를 쓰는 높은 출력의 디젤 기관 또는 주기 타빈을 이용하였습니다. 1953년 영국에서 물우나 땅우를 떠서 달리는 공기방석선을 발명했습니다. 이야, 저길 봐! 그 참 신기한데? 선풍기로 공기를 뿜어놓고 프로펠러를 돌려 보통 10cm 내지 1m의 허공에 떠서 달리지. 원자력을 이용한 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동력을 원천으로 하는 가지각색의 배들도 출현하였습니다. 1959년에 이전 소련에서 원자로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타빈을 돌리는 원자력 쇄빙선을 건조했습니다. 원자력 배에는 한 번에 10만 킬로미터 이상 항행할 수 있습니다. 디젤 기관 배는 4,000톤의 디젤류로 지구를 한 바퀴 돌지만 원자력 기관을 단 배는 400kg의 핵 연료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배들이 대형화, 고속도화되었습니다. (1961년) 프랑스에서 당시 세계 최대의 76,348톤급 여객선을 건조했습니다. 2,400명을 태울 수 있다노만. 17만 마력의 전기 타빈으로 대서양을 항행했지. 1979년에 세계 최대의 57만 톤급 유조선이 나왔습니다. 손창의 원유를 직접 부어넣지 17,000 차량의 원유를 실었어. 1999년 핀란드에서 세계 최대급 여객선이 건조되었습니다. 2,000명의 선원과 10,000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고 운동장과 수영장, 영화관과 극장, 식당, 오락장, 상점이 다 갖춰져 있는 여객선으로서 그 높이가 20층짜리 아파트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는 고대원 시인들이 이용한 통나무배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자기 발전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의 배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발명의 역사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